예, 오늘 제가 2시간 가까이 설명할 주제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글로벌 안전 표준 및 기술 동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목차는 그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그 자율주행 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기술들,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기능 안전이라고 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글로벌 표준들이 있는데, 그 표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진행을 계속 자율주행 기술서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참여하신 우리 그 학생들도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고, 최근에 이런 자동차들에 탑재되는, 적용되는 기술들이 몇 년 전서부터 많이 이제 바뀌고 있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제 주행이 됐던 그런 내연차, 디젤이라든가 가솔린 이런 차량에서 최근에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내연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친환경차들, 그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 탑재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술을 중심으로 탑재되는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보조 그 기술이라든가, 또 스스로 이제 차량에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것들이 현재 계속 속속 탑재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중심에는 사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율주행 기술서부터 잠깐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이제 설계하고 구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그 시스템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기술을 의미하고, 자율주행 기술 탑재한 차량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이제 운행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 고신뢰성을 반드시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그런 이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프라라든가 통신 기술 이런 것들과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져야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센서라든가 주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관련 정보들을 실제 수집을 하고, 그 수집한 정보를 갖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차량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차량이 자율주행 자동차고, 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적 자동차 자체적으로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탑재한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웹의 어떤 인프라, 차량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해서 가공하고 하는 부분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운영,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지금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하드웨어를 포함한 플랫폼 형태, 또 이제 이렇게 지금 자동차가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 체계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또 필요한 기술 구조들, 또 기술 구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나씩 더 이제 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들 중에 이제 주요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기술 구조와 분야를 보면은 뭐 셀프 드라이빙,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그 컨셉 자체가 지금 현재 자동차를 통해서 차량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고의 90%가 실질적으로는 뭐 사람의 실수로 오호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개입이 없이 실제 스스로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기술을 상용화되고 실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고의 90% 이상의 이제 사고를 감소가 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뭐 센서에 대한 기술서부터 실제 이제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량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가면서 가려면은 이제 고정밀, 3차원 지도라든가 GPS, 또 레이더, 라이다 같은 뭐 이제 그런 센서들 주변을 인식하고 스캔할 수 있는 뭐 그런 라이다 같은 레이더 같은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차량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판단해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외부 인프라를 통해서 교통정보라든가 주변 차량에서 받는 또 이런 것들 정보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V2X라고 하는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하고 주변 간의 어떤 그런 데이터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V2X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술들이 가장 많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는 전기 차량하고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기술이고 또 궁합이 맞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라든가 VTX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뭐 내연 차량들 지금 현재 상용화돼서 양산이 돼서 상용화돼서 이제 팔리고 있는 차량에도 일부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모터를 제어하고 어떤 배터리를 통해서 실제 이제 동력을 기반으로 이제 주행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훨씬 더 궁합이 더 잘 맞는 기술이에요. 또 실제로 제어에 대한 어떤 그런 활용도도 높은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 US 북미 쪽의 그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 SAE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보통 분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차량이 운전자의 어떤 계획을 최소화해서 스스로 원하는 목적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차량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인 거고, 그게 이제 탑재된 게 자율주행 차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수준에 따라서 보통 다섯 단계로 일단 구분을 하는데요.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0단계서부터 5단계까지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지금 양산이 돼서 실제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에 현재 수준은 뭐 레벨 한 2에서 3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오토메이션, 자동화가 됐는지에 따라 또 운전자의 개입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또 그런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단계를 이제 구분하는 거고요. 그래서 0단계서부터 2단계까지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를 하는 부분이고
운전자가 실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보조적으로 진행해서 운행하는 단계가 보통 2단계까지 얘기를 하고요. 3단계에서부터는 그 실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어떤 시스템과 그 이제 또 운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절반 정도씩 개입을 해서 4단계, 5단계로 갈수록 시스템의 개입,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5단계까지 가게 되면 운전대 자체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동차가 판단을 하고 주행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5단계인 거고,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5단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자율주행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자율주행 기술들이 차량에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수준은 뭐 2에서 3레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표로도 보면은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많다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스템이 자동화돼서 자율주행 이제 단계를 이제 그 단계가 높아지는 부분인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사람의 개입이 점점점 줄어드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요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제가 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뭐 또 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레벨 제로 같은 경우에는 오토메이션이 이제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전적으로 모든 차량을 다 제어권을 갖고서 차량을 주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차량들이 많이 실제로 도로에는 돌아다니고 있죠. 예. 아마도 뭐 10년 전 이전의 차량들은 대부분이 레벨 제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조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드라이버를 어시스턴스 할 수 있는 이제 기능들. 그래서 자동차가 조향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조향, 그리고 가감속, 가속이라든가 감속, 그래서 엑셀러레이션이라든가 브레이킹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지원해주는. 예, 하지만은 결국에는 2단계에서도 사람이 자동차의 어떤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사람이 운전자가 에 의해서 실제로 운행이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레벨 2가 지금 최근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몇 년 정도 됐는데 어쨌든 최근에 실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양산이 돼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에 대부분이 탑재되고 있는 차량이 들의 어떤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파셜리 오토메이션, 그래서 가감속이라든가 조형에 된 부분들이 특정 환경에서는 일부 어떤 그 조건을 갖고서 지원을 해주는. 하지만 2단계도 주로 운전자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또 운전자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서 운행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디셔널 오토메이션. 그래서 이 부분은 요 레벨을 정확하게 좀 뭐 설명하기는 정량적으로 어렵지만은 보통 차량에서 자동으로 운행하는 부분하고 운전자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운행을 하는 부분이 뭐 한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조건, 예를 들어서 특정 조건이라는 게 고속도로 같은 그래도 주변 어떤 그런 교통 그러니까 제약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한 일반 도로보다는 그런 환경에서는 뭐 어느 정도 속도 이하에서는 조건부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운행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레벨 3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단계까지 해갖고 상용화돼서 판매되는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벤츠, 최근에 S클래스 같은 경우에 또 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네시스 G90 같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그 양산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제네시스 G90은 아직은 이제 레벨 3라고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연말에 아마 이제 그런 라이다가 탑재가 돼서 뭐 수준을 이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자율주행 부분에서 좀 선두 자리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또 일부 운전자들한테만 오픈이 되긴 했지만 그 자율주행에 대한 단계가
한 3레벨에서 4레벨 정도까지 근접해서 지금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레벨이 올라가고 있고요. 조만간에 그 시점을 지금 뭐 최소로는 2025년 또는 2030년 이전까지는 레벨 4에서 5까지 달성할 거라고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지금 자율주행 기술 단계를 앞에서는 지금 미국 자동차 기술 협회에서 그 단계를 나눈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BMW가 이제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사죠. 많이 아실 텐데 그래서 지금 BMW에서는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고요.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정의하고 있고 현재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서 완성될지에 대한 뭐 그런 기술적인 로드맵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자료를 지금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그림을 보면은 위에 지금 레벨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까지 얘기할 게 아니라 운전자 보조에 대한 부분이 없는 단계이겠죠. 이제 그런데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조적으로 파셜리하게 이제 어시스턴스 하는 이제 거고 뭐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피트 오프라고 해서 이제 발이 편한 상태.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 이제 탑재되는 기술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 그래서 일정 속도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레이더를 통해서 앞차와의 어떤 간격 같은 것들을 조정을 통해서 가감속을 해서 발이 좀 편한 상태인 거죠. 이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기술들이 그래서 이제 피트 오프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거고. 자, 레벨 2로 넘어가서 이제 준 자동화, 오토메이티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 발까지 편해지는 거에다 손까지, 핸들 조작까지 모양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핸즈 오프가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이것도 이제 파샬리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상태라도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운전자의 책임에 의해서 이제 운행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 이제 레벨 3로 갔을 때는 이게 부분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하이리 오토메이티드라고 돼 있지만은 이게 피트 오프, 핸드 오프,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 오프, 딴짓해도 돼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스마트폰을 잠깐 본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는 뭐 특정 조건에서는 이게 완전히 지금 뭐 손과 발이 자유롭고 눈까지도 이제 한눈을 팔면서 뭐 게임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단계라고 해서 이제 이 단계까지 표현한 거고 레벨 4에서는 어텐션 오프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이 오프, 어텐션 오프는 마인드 오프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도 크게 지금 뭐 잠깐 한눈 파는 게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운전은 자동차가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해서 운행하는 단계. 레벨 5에서는 뭐 이거는 진짜 운전대가 없는 수준에서 이제 운전이다 보니까 그 실제 이제 탑승객들은 뭐 자두되고 경우에 따라 또 영화를 봐도 되고 이제 이런 단계가 이제 레벨 5 단계 이렇게 또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2021년, 2022년이 레벨 4라고는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기술 연구 단계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달성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이게 탑재가 돼서 양산이 돼서 실제로 지금 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봇택시처럼 해서 우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웨이모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행하는 데가 이제 운전자가 없진 않아요. 탑재되는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래도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이런 부분들을 운행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은 뭐 상용화돼서 차량이 팔리는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뭐 선행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